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형산강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 친환경 공간으로 꾸미는 신형산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기본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환경단체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 형산강입니다. 길이가 62km로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됩니다. 이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형산강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친수적으로 또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경주와 포항이 함께해서 좀 더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주와 포항시가 제출한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지난해 환경부 공모에 선정됐고 오는 2032년까지 10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4,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활력과 생태, 상생과 동행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요 사업은 형산강 정비와 결유지 신설, 생태 공원과 산책로 조성 등입니다. 올해는 환경부와 협의해 신형산강 프로젝트의 기본 구상안을 만듭니다.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합니다. 형산강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투입해서 환경단체는 개발이 많이 진행된 형산강에 또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본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심에서 나오는 하수 강거를 정비하는 사업들은 되게 긍정적인 사업인데 그 외에 이제 둔치를 과도하게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생태 관점에서 되게 어긋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형산강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막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경주와 포항시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여러 소재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을 단일 재질로 하고 두께와 투명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소비자의 분리수거 편의성이 높아지고 수거된 일회용품의 재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난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의소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을 포항사랑카드 충전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지난 1일 울진군 기성면에서 난 산불은 정밀 감식 결과 방화범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불이 나도록 특수장치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울진군 기성면에서는 14년 전인 2009년에도 같은 수법의 산불이 7건이나 발생했는데 동일범의 방화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저녁 10시 30분쯤 울진군 기성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지만 초동 진화로 다행히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 이거 산악 기대로만 있다 보니까 밤에 바람이 불었으면 인근 지역으로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식 조사 결과 이 산불은 치밀하게 계획된 방화범의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발화 지점에서는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불이 확산되도록 한 특정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산불 방화범은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되도록 장치하여 범행 후에 도주 시간을 벌고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끄고 모아두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울진군 기성면 일대에서 이번 산불과 동일한 수법의 방화 사건이 3개월 동안 7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4년 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과 함께 CCTV 분석을 통해 발화 지점 인근을 오간 차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겪은 울진군은 산불 방화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건조주의보 속에 차량 화재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6분쯤 포항시 연희읍 유강리에서 주행하던 25톤 덤프트럭 엔진룸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오전 11시 13분쯤 경주시 서면 아회리 야산 5분 능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오후 2시쯤에는 포항시 죽장면에서도 야산에서 난 산불이 민가로 번지려다 1시간여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올 겨울에만 벌써 3번째인데요. 대형 재난으로 번지기 쉬운 산업단지 공장 화재, 왜 자꾸 반복되는지, 또 뭘 대비해야 하는지 손은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장 외벽이 다 타서 뻥 뚫렸습니다. 겉에 덧댄 철판만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어제 불이 난 성서공단 재활용 업체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소규모 업체라 화재 감지기도 없었습니다. 엿새 전에 불이 난 섬유 공장은 화재 감지기는 있었지만 불이 번지는 걸 막진 못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막혔고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서 바로 붙어있는 옆 공장의 불길이 금세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 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고 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화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2달 전 공장 9곳을 잿더미로 만든 인쇄공장 화재. 지은 지 오래됐고 초기 진화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점은 최근 불이 난 곳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공장 자체의 재산 피해도 엄청나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딴 피해에 소방당국이 산업단지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오래된 화재 알림 수신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감지기도 너무 오래되면 감지기 동작을 느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녹슨 소화전과 먼지 쌓인 소화기는 물론 주변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 샅샅이 살핍니다. 소방당국은 이달 한 달간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공장, 종이나 섬유 같은 가연성 소재를 취급하는 업체 등 400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부터 해서 그다음에 소방 시설이 정상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점검할 거고요. 관계인한테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는 164건, 이틀에 한 번꼴로 불이 났습니다.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노후한 산업단지 내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과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대형 화재를 막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농어촌 마을에 도시가스 수준의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합니다. LPG 배관망이 구축되면 LPG 용기보다 연료비를 50% 이상, 등유보다 최대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데 포항시는 올해 131억 원을 투입해 흥해와 청하, 오천 등의 14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합니다. 또 23억 원을 들여 연일 중단리와 구룡포 삼정 1리, 동해 성리, 오천 원리 등 5개 마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합니다.